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저출생 고령화라든가 사회 양극화, 또 디지털 대전환, 또 기후위기 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범국가적 과제는 계속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교권 회복이라는 주제, 지방교육 재정 대출이 감소하는 일, 대입제도 개편 등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할 여러 중요한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런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종교육은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기초 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그리고 교육활동 중심교 구현이라고 하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학교 자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감으로서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딘 지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쌓인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부어서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이 학교라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해서 소통이 정책이 되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종교육의 3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 기초 기본 학력의 강화, 2.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3.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이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기본 학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지는 원년으로 2024년을 만들겠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정밀한 진단, 다중 맞춤형 지원, 꿈트는 기초학력, 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정다운 통합 진단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수업 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정다운 학습 지원 필터제를 신설하고 5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그드림 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중등 그드림 클래스도 24개 학급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다중안전망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돕는 학습 지원센터 역할을 보다 강화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조기 개입과 개별 맞춤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초등 3학년, 중등 1학년 학생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경계성 지문이나 읽기 곤란, 복합 부진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서 언어와 수리는 물론 디지털 소양의 최소 학력까지 촘촘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의 시간 공간적 한계를 얻어서 방학의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여 시험과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표와 같이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비율은 7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단위 학교는 물론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속에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통학과 중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과 9개의 협력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학중 교육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지금
이번 겨울방학 중에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학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구현하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종의 모든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학교 공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3대 학교 안전망이 조성된 학교를 세종 미래학교로 규정하겠습니다. 학교 자치는 학교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의 자율성 확장과 공동체 문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이처럼 학교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세종의 미래학교는 3대 학교 안전망을 통해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심화하고 더욱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7월 중에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별 2024년에 달라지는 세종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자신의 미래로 펼쳐질 수 있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인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연수나 워크숍, 수업 컨설팅 등을 밀도 있게 지원해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가지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3, 4학년부터 도입되는 학교 자율시간을 위해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고 연계 진로 집중 학년 운영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11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AI 교수학습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플랫폼 안에 수요자 맞춤형 학생 성장 발달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 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 발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자칭 캠퍼스 고등학교 TF팀을 조기에 구축해서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사회중점 학교인 국민, 미술체육중점의 정음, 과학중점의 창제, 3개 과정의 캠퍼스 고등학교 교과중점 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배치나 시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학생 과목 선택권을 더욱 확장하면서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거점 역할 그리고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을 캠퍼스 고등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입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 지원관을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한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한교육 위탁기관인 늘벗 학교를 올해 3월 1일자로 각종 학교인 세종 늘벗 학교로 전환해서 학업진단 외기 학생의 교육 기회도 더 탄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 삶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 학급당 원화수도 1, 2 생활권과 읍면 지역은 만 5세 20명, 3, 4 생활권은 만 4세를 18명으로 만 5세는 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씩 추가로 감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의 설립 예정인 6개 스마트 학교 설립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미래형 학교 모델의 표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과 전문직 25명의 실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미래 학교 선진직 탐방 등을 추진해서 세종형 스마트 학교 모델 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세종 교육 국제화 특구를 통해 세계로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종 국제 청소년 포럼이나 국제교류협력학교를 초, 중고 45개 학교로 확대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서 8월 중에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외 현장 체험 학습을 새롭게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기본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내수화해서 자신의 환경이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복지 지원과 교육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읍면 통합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시범 운영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등하교 통학버스 공동 운행을 기존에 한 곳만 운영하던 곳을 세 곳으로 확대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시급자 가구당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은 46만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교복 지원 상한액을 작년보다 6.7% 인상한 33만 5,820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보 통합이 2025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과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보통합 전담팀과 지자체, 시의회 등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 교육 및 교육 업무가 차질 없이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영유아의 균등한 안전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세종형 유보통합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세종 학생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밖 어디서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을 전년 대비 24.7% 증액한 5억 8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 수질, 공기질, 식재료까지 4대 학교 환경 안전관리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학교 안팎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안전행복버스를 신규 제작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학생과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사고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관내 모든 학교가 비만 예방이나 정신건강 또 약물 오남용 예방 같은 건강 증진 실천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과 더불어서 세종시 어디나 온 마을 배부터로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 후 돌봄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 소일수단의 학생 맞춤형 방과 후 무상 지원 등 세종의 모든 아이에게 옳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 연계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세종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등 24명 내외의 전담조사관을 선발 운축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와 피해 학생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고민하고 같이 만드는 세종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 지속 추진해온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 공동체와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세종교육회의와 연계해서 시민이 제안한 교육의제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24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실시하고 하늘학생연합회와 학생 동아리가 함께하는 청소년 아고라를 개최하여 학생 중심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재정 수입 감소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세종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기본능력의 강화,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의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이런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하고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은 묻고 답하는 교육의 실천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힘을 모아서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이 더 큰 성장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 격려, 때로는 조언과 비판을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이런 거는 세종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생님들의 문제고 또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국에 계신 그 선생님들의 가격을 어떻게 해서 맞출 것인가도 국가 과제예요. 세종시에서 어떻게 하실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는 세종시 유치원 선생님들을 만나서 난 전국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우려하는 건 난 동의한다.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유치원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그 세종시에서 개발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누리과정에서 채택된 놀이중심의 생활중심의 놀이중심의 아이다운 유아 교육 과정을
어떻게 어린이집까지 생태 중심에 이걸 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같이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아교육의 본질에 관해서 토의하고 같이 전학공 전문적 공동체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실천 사례를 세종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당신들이 고민하고 실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안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서서 반대한다고 반대될 일도 아니고 이거 해결을 위해서는 약간 길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실천 과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업 지원 교사는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제도였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수업 지원 교사로 시작을 해서 행정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가 그 시간이라서 선생님들도 젊은 분들이 많고 행정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제도를 급식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 인력을 두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지원해드리는 이 제도를 했고, 좀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게 기간제 교사 운영을 대폭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업 시수가 아닌 형태의 교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일체 우리 지적받았어 못해 이렇게 했는데 못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걸 정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교육부와 자꾸 협의도 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담교사를 저는 이제 상담교사가 없으면 상담사라도 모든 학교에 배치했었는데 그것도 한시적 기간제로 많이 배치했었거든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다 과학해서 한시적 기간제라도 기존에 하던 대로 다 배치를 하게 됐어요. 다만 지금 질문하신 수학적인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치원과 초등은 통합으로 하니까 한강 전체를 담임제로 하니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 교육부에 그런 방침이 있어도 우리 세종교육에는 꼭 필요한 일이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두 차례 한번 결정 못하고 연기하고 다시 또 토론을 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중등은 이게 과목이 너무 많아서 국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학수가 다른 과목을 할 수도 없고, 또 중등은 오랫동안 수업이 연락이나 이렇게 할 때 미리 수업 보충 수업을 이렇게 해왔던 오랜 동안의 문화처럼 체계가 되어 있어서 중등은 하지 않더라도 초등하고 유치원은 일정한 숫자를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14명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중등은 아예 중등은 안타깝지만 폐지가 아니라 올해 한 해 잠시 중단이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와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 정말 저희는 이런 거예요. 세종시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씩 20명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애기들한테 좋아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좋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그전보다 막 그 2학년, 2학년 초등 처음 시작하는 애들 잘 돌볼 수 있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도할 수 있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다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선생님을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해요. 그래서 1, 2학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올해 3학년, 3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 요새 민원이 들어오는데 세종시가 그동안 학교 당시에서 25명을 어떤 측에도 지켰거든요.
25명이지만 어느 학교는 이제 뭐 대개 24명, 3명 이런 데가 많았죠. 근데 올해 학생들이 조금 그때가 그 나이가 늘어요. 그럼 그 늘은 만큼의 선생님을 늘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올해 3학년 올라가는 데는 25명 기준으로 26명으로 한 학교에 한 명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체 숫자로 보면은 하나 늘리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러기가 참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공무원 전체 수는 행안부에서 통제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사정을 알면서도 좀 어려운 교육부와 인청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서 해야 되겠는데 다른 싸울 때 많아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